이를 위해서 눈 안에 레이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저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주변부 망막이 손상이 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안녕하세요. 눈의 안과 망막센터 최순일 원장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13.8%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7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서 대략 5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눈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 상태에 따라서 대략 1년에서 짧게는 6개월, 3개월 검진을 권유드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뇨가 40, 50대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50, 60대에 이제 당뇨 망막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편이고, 심한 분들은 진단 초기부터 당뇨 합병증이 눈에도 많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진단된 직후 안과 검진을 권유하고, 제1형 당뇨의 경우에는 진단된 후 약 5년 정도 후에 검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마셔야 할 부분은 제1형 당뇨가 덜 심하기 때문에 5년 뒤에 검진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 망막병증 자체는 제1형 당뇨에서 제2형 당뇨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제1형 당뇨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뇨 이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눈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진단된 지 5년, 10년 넘으신 분들은 당뇨 망막병증 검진이 꼭 필요하심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시력의 중심부는 제외하고 주변부에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주변부 시야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좀 어두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야간 시력을 담당하는 시세포들이 주변부 망막에 좀 더 많이 분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레이저 후에 특징적으로 밤눈이 좀 어두워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레이저가 어떤 에너지가 눈 안에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드물지만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가 부종이 발생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치료 후에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안과 의사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나쁜 혈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에는 없는 나쁜 혈관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렇게 생긴 나쁜 혈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혈관들과는 다르게 약하고 터지거나 피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유리체 출혈,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나쁜 혈관을 퇴행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눈 안에 레이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저를 하게 되면 중심부 망막은 제외하고 주변부 망막에 레이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주변부 망막이 손상이 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특히 야간에 잘 안 보여서 불편함을 겪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쁜 혈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합병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명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원인은 당뇨로 인한 실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항체 주사를 통해서 이러한 레이저 치료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